담석과 질병이 생기는 원인은 제3장에 담즙에서 본 점액, 빌리루빈 같은 담즙 색소, 담즙 위험, 지방과 콜레스테롤, 효소와 유익한 세균으로 구성되어 있다. 간세포는 암녹색에서 황갈색을 띠는 이 액체를 모세 담간이라는 가느다란 간으로 분비한다. 모세 담간이 합쳐지면 생기는 더 큰 간이 다시 합쳐지면 좌우 간간과 연결이 된다. 이 두 개의 간간이 합쳐져서 총 간간이 된다. 총간간은 간에서 담즙을 배출시켜서 원활하고 효율적인 소화 과정에 필요한 적정량의 담즙을 당당히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담즙은 지방 소화를 돕는 것 말고도 강한 염기성을 띠기 때문에 위산이 작은 창자의 끝부분인 돌창자 해장에 도달하기 전에 이를 중화하는 역할도 한다. 또는 담즙염은 섭지 않은 음식물에 있는 해로운 미생물을 파괴하는 천연 살균제 역할을 한다. 담즙의 구성비가 비정상적으로 변하면 구성 성분의 용해에 대해 영향을 미친다. 이런 하여 담석이 생긴다. 성명을 간단하게 하기 위하여 담석을 다음과 같이 두 가지 기본적인 유형으로 구분한다. 즉 콜레스테롤 담석과 색소성 담즙이 그것이다. 물론 담즙의 여러 성분을 모두 가지고 있는 혼합형 담석도 있다. 콜레스테롤 담석은 중량비로 계산하여 최소한 80% 이상의 콜레스테롤을 함유하고 있는 타원형이다. 그 크기는 2에서 3cm이고 종종 가운데에 작은 검은색 점이 있다. 색깔은 다망색이나 암록색, 갈색을 띠며 대개 돌처럼 단단하고 콜레스테롤 함량이 낮으면 색깔이 밝고 부드럽다. 색소성 담석은 빌리루빈이라는 색소의 함량이 높기 때문에 갈색, 빨간색, 검은색을 띈다. 칼슘 염화 함량이 얼마나 되는지는 담석의 경도가 결정되며 콜레스테롤의 함량은 20% 미만이다. 부드럽고 석회화되지 않은 콜레스테롤 담석과 달리 석회화된 콜레스테롤 담석과 색소성 담석은 방사선이나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존재 유무를 알 수 있다. 이것은 대개 담낭 안에서 만들어지는 경향이 있다. 담즙의 구성 성분이 비정상적으로 변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다. 담즙염이 용해되거나 많은 양의 물이 있으면 콜레스테롤이 정상적인 액체 상태로 남아 있을 수 있다. 담즙 내에서 콜레스테롤 양이 거의 0.3% 정도만 늘어나도 담즙염의 용해도를 크게 넘어서 과포화 상태에 이르게 되고 이로 인하여 콜레스테롤 담석의 생성이 촉진된다. 마찬가지로 간에서 생산되는 담즙염의 양이 줄어들어도 콜레스테롤 담석이 생긴다. 게다가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담즙의 유동성이 감소하고 상당량의 콜레스테롤이 정상적으로 용해되지 않고 작은 콜레스테롤 알갱이를 형성한다. 시간이 지나면 이러한 작은 콜레스테롤 알갱이가 자라서 큰 덩어리가 된다. 담즙 색소인 빌루루빈은 적혈구가 파괴되면서 나오는 노폐물에서 만들어진다. 담즙 내의 색소 양이 늘어나면 색소성 담석이 만들어진다. 간의 부드러운 콜레스테롤 담석의 양이 과도하게 많으면 간경변증이나 겸상적혈구 빈혈증이나 다른 혈액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합병증 중에서 어느 것이라도 담즙 내에서 빌루루빈 색소의 농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 빌루루빈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면 간과 담낭에 색소성 담석이 생긴다. 간 속의 담즙의 구성 성분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작은 콜레스테롤 결정이 담즙의 다른 성분과 뭉치어서 간 내 담간에서 미세한 덩어리를 형성한다. 이 미세한 담즙 덩어리는 가장 가느다란 모세 담간까지도 쉽게 막히게 할 수 있다. 담즙의 흐름이 더욱 느려지고 점점 많은 담즙이 이미 만들어진 담즙 덩어리에 달라붙는다. 결국에는 작은 담즙 덩어리가 커져서 담석이라고 부르는 정도의 크기로 자라게 된다. 이렇게 생긴 담석 중에서 일부는 크기가 더 큰 담간으로 흘러간 다른 담석과 덩어리를 이루어 더 커진다. 그렇게 되면 크기가 큰 담간에서도 담즙의 흐름이 점점 느려진다. 여러 개의 커다란 담간이 막히면
수백 개의 작은 담관이 다시 그 영향을 받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결국 간내 담관 중에서 가장 큰 간관이 간내 결석에 의해서 심각한 폐색에 이르고 소화 과정에 사용될 수 있는 담즙의 양은 급격하게 감소한다. 그러더라도 간은 계속해서 담즙을 생성하기 때문에 점점 더 많은 양의 담즙이 담석으로 바뀌고 일부는 혈액으로 들어간다. 담즙이 혈액에 한번 스며들면 독성물질에 의한 피부가 노란색이나 잿빛으로 바뀐다. 또한 피부에 검버섯 같은 잡티가 생겨나기도 한다. 간 내에서 담즙의 흐름이 느려지면 담즙의 구성 성분이 더 많이 변한다. 이것은 다시 담낭에 영향을 미친다. 담낭에 있는 작은 담즙 덩어리가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자라서 건강상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 데는 8년 가까운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미국인 10명 중에 1명은 담낭에 담석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약 3,100만 명의 미국인이 담낭에 담석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들 중에서 해마다 50만 명이 담낭 제거 수술을 선택한다. 하지만 건강상 지속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이들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간에 담석을 가지고 있다. 이 사실을 아는 의사나 환자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내가 계산해 본 결과는 산업화된 국가에 사는 성인의 95% 정도가 간 내 담관에 담석을 가지고 있다. 담낭보다는 간에 생긴 담석이 훨씬 더 많은 질병의 원인이 된다. 질병을 예방하고 이해하고 치료하는 데 지속적이고도 진정한 해결책을 마련하려면 담즙에서 수분을 없애는 것이 무엇인지, 담즙 안의 정상적인 세균총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무엇인지, 담즙의 효소를 파괴하는 것이 무엇인지, 콜레스테롤 수치와 빌리루빈 농도를 증가시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부터 설명하는 4가지 분야는 담즙이 생성되는 가장 흔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밝혀줄 것이다. 식습관. 과식하는 습관. 잘못된 식습관은 담즙 구성 성분의 불균형을 야기한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담석 생성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모든 잘못된 식습관 중에서 건강에 가장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과식이다. 습관적으로 너무 많은 음식을 먹는다거나 영양 공급과 건강 유지에 필요한 것 이상으로 자주 식사를 하면 담즙이나 위산과 같은 소화액이 점점 부족해진다. 식사 때마다 몸이 만들어 분비할 수 있는 소화액의 양에는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과식을 하면 섭취한 음식물 중 상당 부분이 제대로 소화되지 않은 채로 남는다.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은 부패되거나 발효되어서 해로운 미생물이 활동할 수 있는 원천이 된다. 이렇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음식물을 분해하면 장 내의 산성도의 변화가 생겨서 장은 혐오나 기생충이 좋아하는 환경으로 바뀐다. 분해의 세균과 기생충이 만들어내는 강한 독성 물질은 소화기능과 면역체계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한다. 간과 대장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신선한 알코올성 식품으로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과 세균과 기생충의 만연을 방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세균과 기생충을 죽여 없애는 것은 근본적인 원인을 바로잡는 길이 아니다. 설령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제한적인 것뿐이다. 장내에 점점 더 많은 독성물질이 쌓이거나 스며들기 시작하면 림프액과 혈액이 이 해로운 물질의 일부를 흡수하기 시작한다. 그러게 되면 림프기관의 점진적인 폐색이 진행이 되고 혈액이 탁해지기 시작한다. 이 모든 것은 간과 배설 기능에 과도한 부담을 준다. 소화기 장애가 있으면 작은 창자의 아랫부분에서 담즙염이 제대로 재흡수되지 않기 때문에 몸에서 담즙염을 급격하게 감소시킨다. 담즙염 수치가 낮아지면 담석이 생기고 이 담석은 다시 담즙 내의 담즙염 수치를 떨어뜨린다. 크론병이나 다른 형태의 가면성 대장 증후군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는 담석 생성의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한다. 반대로 담석이 있는 사람들에게서는 소화기 장애가 함께 발생할 위험이 증가한다. 이것을 보면 담석과 소화기 장애 간의 상호 연관성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다. 과식은 세균성 독성 물질이 혈액과 림프에게 침투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다. 혈액과 림프에게 균형을 이루면 간소엽 안으로 흐르는 혈액의 속도가 느려진다. 그로 인하여 담즙 구성 성분의 정상적인 균형이
무너지고 담석이 생성된다. 간에 담석이 생기면 혈액과 림프액의 흐름을 더 가로막게 되고 이로 인하여 몸의 기본적인 대사 균형이 흐트러진다. 과식의 정도가 심해질수록 몸의 세포가 사용할 수 있는 영양분은 점점 더 감소한다. 실제로 지속적으로 과식을 하면 세포는 굶주리게 된다. 이로 인하여 폐색이나 독성물질을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몸이 처리할 수 있는 양보다도 훨씬 더 많은 양의 음식에 대한 강한 갈망이 생겨난다. 이렇게 되면 식간에도 간식을 자주 먹는다. 이것은 심각한 영양 결핍과 신진대사 불균형이 있음을 의미한다. 게다가 이것은 간의 활동의 균형을 잃고 있으며 간에 담석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건강한 사람들은 진짜 배가 고픈 경우가 아니면 간식에 대한 욕망이 없다. 몸이 정상적으로 소화하고 활용할 수 있는 만큼만 먹고 싶어한다. 포만감을 느껴서 더는 먹을 수 없을 때까지 음식을 먹는 것은 위장이 한계에 이르렀음을 나타낸다. 위장에서 분비되는 소화액은 적어도 위장의 4분의 1 이상이 비어있을 때만 섭취한 음식물과 섞일 수 있다. 자신의 손으로 2주먹 정도 되는 양이 위장의 4분의 3 정도와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이 정도 양의 음식이 위장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최대량이다. 따라서 조금 더 먹을 수 있겠다고 느끼는 정도에서 식사를 중단하는 것이 가장 좋다. 약간 배가 덜 찬 상태에서 저녁 식사를 마치면 소화 기능을 크게 개선할 수 있고 담석과 질병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 간식을 먹는 습관. 가장 오래된 고대 인도의 전통의학인 아유르베다 의학에서는 직전 식사에서 먹은 음식이 소화되기 전에 또 먹는 것이야말로 질병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라고 본다. 아리에 열광한 것은 사람들이 간식을 먹게 되는 가장 흔한 이유이다. 스트레스 많고 바쁜 삶의 방식, 주변에 넘쳐나는 여러가지 가공식품과 정제식품 그리고 먹음직스럽게 포함되어 언제나 식품의 유혹, 밤이나 낮에 언제라도 사먹을 수 있는 패스트푸드 편리함, 음식을 먹어도 만족감과 영양에서 보장했던 음식에 대한 갈망, 영화를 볼 때 빠질 수 없는 팝콘과 정크푸드, 만족감을 느끼기 위해서, 두려움이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현대인의 대다수가 불규칙한 식사 습관을 갖게 된 데는 이러한 것이 영향을 끼쳤다. 대개 가공식품과 유전자 변형식품이 많아질수록 영양소와 생명력은 줄어든다. 이런 식품은 영양가가 너무 적기 때문에 하루에 필요한 영양소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음식을 먹어야만 한다. 간식과 야식을 포함한 불규칙적인 식사 습관은 정교하게 세팅된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을 엄청나게 교란시킨다. 몸에서 중요한 대부분의 호르몬 분비는 규칙적인 식사와 수면과 활동을 해야만 정상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음식물을 분해하여 기본적인 영양 성분으로 만드는 데 필요한 담즙, 위액, 그 밖의 소화액의 분비는 하루 중 한낮에 가장 활발한 것이 정상이다. 그러므로 가장 든든한 식사는 점심 무렵에 하는 것이 가장 좋다. 반면에 아침과 저녁 시간에는 소화 능력이 상당히 떨어진다. 만약에 날마다 점심 식사를 가볍게 한다면 담낭에 들어있는 내용물을 모두 짜내어 장으로 보낼 수 없다. 이 때문에 담석이 형성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양의 담즙이 담낭에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 담낭은 낮 동안에 최대한의 담즙을 배출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만약에 몸이 자연스럽게 만들어낸 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이 스스로를 공격할 수도 있다. 게다가 점심에 충분한 식사를 하지 않으면 영양 결핍이 처리된다. 그래야 에너지를 빨리 회복시켜 줄 것처럼 보이는 음식이나 음료를 충동적으로 자주 찾게 된다. 그런 먹거리로는 사탕, 과자류, 빵, 면류, 초콜릿, 커피, 홍차, 탄산음료, 에너지 드링크, 과일 주스 등이 있다. 담낭은 이와 같은 간단한 음식을 먹을 때마다 소량의 담즙을 배출한다. 하지만 이렇게 조금씩 담즙을 배출하는 것으로는 담낭을 완전히 비우기는 충분하지 않다. 이 때문에 담석이 생길 위험이 그만큼 커진다. 식간에 무언가를 먹고 싶은 충동이 지속적으로 생기는 것은 소화기관과 대사기능에 중대한 불균형이 있음을 암시한다. 예를 들어 식사를 마친 지 1시간이나 2시간 만에 다른 음식을 또 먹기로 결심한다면 여러분의 위장은 바로 직전에 섭취하여 반 정도밖에 소화가 안 된 음식물을 밀어내고
대신에 서로 섭취하게 될 음식을 기다리게 된다. 그러면 이전에 먹은 음식물은 정상적으로 소화가 되는 대신에 발효되거나 부패되어서 소화가 내에서 독성물질을 발생시키는 원천이 된다. 식간에 간식을 먹으면 위장을 비우는 시간이 그만큼 늘어날 뿐만 아니라 대장의 자연스러운 배변 스케줄이 지치도록 만들어서 변비의 원인이 된다. 반면에 새로 섭취한 음식물은 공급되는 소화액의 양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반쯤만 소화된 상태로 위장을 떠난다. 몸이 이전에 섭취한 음식물을 소화하느라 너무 바쁘면 또 다른 음식물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양의 담즙과 소화액을 동시에 생산할 수 없다. 이렇게 멈추었다가 다시 가는 과정이 자주 반복되면 독성물질의 생산량이 점점 더 늘어난다. 몸의 세포에 공급되는 영양소의 양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은 담즙염의 수치를 떨어뜨린다. 또한 지방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함으로써 간에서 생산되는 콜레스테롤 양이 증가한다. 이러한 악순에서 벗어나려면 음식에 대한 갈망이 생기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불편하다는 신호가 올 때 몸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느껴야 한다. 몸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물어보라. 만약에 달콤한 것이 먹고 싶다면 초콜릿이나 케이크 대신에 약간의 과일을 먹는 것이 좋다. 많은 경우에 음식을 먹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것은 실제로는 탈수증이 있다는 신호다. 몸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물이다. 배고픔과 목마름의 신호는 서로 같기 때문에 그렇다. 저녁에 과식하는 습관, 하루에도 특히 저녁에 제대로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은 항상 이런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저녁은 6시 전후로 하고 밤은 10시가 되면 잠자리에 드는 것이 좋다. 단백질 과잉 섭취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단백질을 과다 섭취하면 간의 동양 혈관을 비롯한 모세혈관의 기점막이 두꺼워지고 폐색이 발생한다.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혈류를 빠져나가지 못하고 가로막게 되어지고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간 내 담간으로 과잉 생산된 콜레스테롤이 들어가고, 하지만 동양혈관의 기점막 입구는 축적된 단백질 섬유소 콜라겐에 의해서 막혀 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과잉 콜레스테롤은 절대로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고 간 내 담간 안에 갇힌다. 담즙 염화가 결합하지 못한 모든 과잉 콜레스테롤은 간과 담낭에 있는 담즙의 다른 성분과 합쳐지면서 작은 결정 덩어리를 형성한다. 이것이 바로 콜레스테롤 담석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다. 재미있게도 아시아인들은 일반적으로 저담배 고지방 식품을 섭취 하는데도 담낭에 콜레스테롤 담석이 생기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이와 반대로 육류와 우유를 통해서 많은 단백질을 섭취하는 미국인들 사이에서는 담낭에 콜레스테롤 담석이 생기는 것이 아주 일반적인 현상이다. 음식물의 지방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는데 거의 영향이 없는 부수적인 역할을 할 뿐이다. 간세포는 하루치 대상 과정을 위해서 몸에 필요한 콜레스테롤의 대부분을 만들어낸다.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물에 지방이 포함되어야 하는 주된 이유는 몸에 필요한 콜레스테롤을 충족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음식물의 소화 흡수를 돕고 지용성 비타민을 흡수하기 위해서다. 간이 비정상적인 수준까지 콜레스테롤의 생산량을 늘리는 것은 오직 동양혈관의 기점막에 단백질이 들러붙어 막혀 있을 때뿐이다. 혈액 내에 과다한 양의 단백질이 쌓이게 하는 다른 요인으로는 스트레스, 흡연, 과음, 카페인, 음료 등이 있다. 예를 들어 담배를 피우면 일산화탄소를 들이마시게 되어 적혈구를 파괴하는데 그로 인하여 많은 양의 단백질 입자가 혈액 속으로 들어간다. 많은 변성 단백질이 혈관벽에 쌓이면 몸의 세포에 더 이상 적절한 양의 콜레스테롤이 공급되지 못한다. 따라서 간은 더 많은 콜레스테롤 요구량을 충족하기 위해 자동적으로 콜레스테롤 생산량을 증가시킨다. 이와 같은 반응의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것이 담석의 형성이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은 담석이 생길 위험이 매우 높다. 여러분이 채식주의자가 아니라면 붉은 고기나 달걀, 치즈 섭취를 중단하고 가금류나 생선 같은 다른 종류의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되 그 양을 최소한으로 해야 된다. 여성들에게 발생하는 주요 만성 질환의 위험 요소에 대한 가장 광범위한 전망조사인 간호사 연구가
2006년 11월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하루에 1.5인분 이상의 소고기나 양고기, 돼지고기를 먹는 여성은 호르몬 수용체 양성 유방암에 걸릴 위험이 2배 이상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분은 대략 작은 햄버거나 핫도그 하나 정도에 해당한다. 이 정도로 적은 양의 육류가 암을 유발할 수 있다면 담석의 생성을 비롯한 다른 여러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모든 동물성 단백질이 담석이 생성되는 데 영향을 준다. 그러나 자유롭게 방목에서 기른 닭고기나 칠면조, 토기가 된 흰살고기를 일주일에 한 번씩 2번 이하로 섭취하는 것은 간에 손상을 주는 정도가 약간 덜하다. 하지만 가금류에서 육류 중에서 기생충과 기생충 알이 제일 많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 한다. 가령 미국에서 측정되는 모든 가금류의 80% 이상에서 살모넬라균이 우글거린다. 육류, 가금류 생선 같은 죽은 동물 사체는 기본적으로 기생충 감염에 자유로울 수가 없다. 간을 깨끗하게 정수하고 나면 육류나 다른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하고 싶은 욕구가 감소한다. 그러게 되면 점진적으로 채식주의자 같은 균형 잡힌 식습관에 익숙해질 것이다. 감자튀김처럼 기름에 튀긴 음식은 간과 담낭을 악화시키므로 절대로 먹지 않는 것이 좋다. 또한 튀긴 음식에는 암의 주요 원인으로 여겨지는 트랜스 지방이 있다. 트랜스 지방은 인간의 건강을 너무나도 위협하는 것이라서 뉴욕에서는 최근 레스토랑 등에서 이를 사용하는 것을 법률로 금하기까지 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아직도 많은 이들이 약간의 유제품 외에 육류를 거의 섭취하지 않는 채식주의자다. 이러한 식습관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거의 대부분 소화기 질환은 물론이고 심장질환, 암, 골다공증, 관절염, 당뇨, 비만, 다발증과 같은 질병에서 자유롭다. 자유롭다.